자, 오늘은 수투 수업 하겠습니다. 수어는 점화시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끝냈잖아. 물론 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모르는 거 첨삭할 시간 말씀드릴게요. 자, N회독의 수투 피겠습니다. 거기 앞에 간단한 내용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10페이지 갑니다. 이거. 자, 수투입니다. 수투는 수원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수원은 대수라고 하잖아. 그죠? 수원은 우리가 지수 함수도 배우고 로그 함수도 배우고 삼각 함수도 배우고 그다음에 수열까지 이렇게 4개의 함수로 배우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저 함수를 방정식화 시키면 방정식도 만들고 부등식도 만들고 함수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사용해가지고 수식으로 이끌어내서 뭘 구한다. 이런 거라면 수투는 미적분이죠. 미분하고 적분이 있는 겁니다. 미분하고 적분이 얘도 두 녀석이죠. 그렇죠? 두 녀석. 그래서 미분할 때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극한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돼. 극한, 리미트 말이야. 그게 뭔지 알아야 되고 함수가 연속한다는 거, 연속 함수에서만 미분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 불연속 함수에서는 미분이 안 돼. 미분이 정의되려면 연속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극한과 연속을 배워서 미분을 합니다. 결국에 미분을 하고 그 미분의 반대 개념이 적분이죠.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을 거꾸로 이제 생각해서 적분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수투의 두 형제는 미분적분 이거 2개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들 배우고 얘도 배우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안 배울 거지만 미적분 2 알죠? 미적분 2 그냥 미적분 2란다. 그거는 다음 해고 미적분 그죠? 수원하고 수투를 섞어 가지고 미적분해서 지수함수를 미분하고 지수함수를 적분하고 로그함수를 미분하고 로그함수를 적분하고 이게 미적분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배운단 말이야. 알겠죠? 안 배우고 그냥 얘들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행인 거죠. 미적분 배우면 이제 터 나옵니다. 보통 미적분의 공부 양은 확통의 한 3배 돼, 3배. 진짜 많아. 그래서 그거 안 배워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알겠지? 그래서 수투는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현대 수학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얘도 둘입니다. 현재 수학,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미분과 적분이 이제 종착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연산하고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정리 오만 거 다 했잖아. 그지? 함수, 방정식. 전부 다 이걸 위한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얘들이 현대 수학의 종착점이다. 왜 종착점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공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얘들이거든.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리들이 전부 다 미분적분으로 해석이 돼서 그래. 그래서 요게 이제 그것까지 알 필요 없죠. 어차피 내년 되면 안 할 건데 그지? 올해까지 열심히 합시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할 겁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거지만 어색하지는 않죠, 리미트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가 우리의 함수의 극한의 기본 형태죠. 어떤 함수를 a로 보낸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바로 갈게.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극한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우극한하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이 둘 다 알파로 가죠. 둘 다 알파로 갈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정의하잖아. 기억납니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볼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툭 끊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 얘가 2고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1이야. 이게 fx라는 함수가 있죠. 자, 얘는 극한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우극한하고 자극한 둘 다 뭐가 되죠? 1이 되니까 존재하죠. 하지만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연속도 배울 건데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지 연속이지. 그쵸? 그래서 어쨌든 좌우극한만 같으면 극한은 존재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수능 위주로 생각할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가 이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gx고 분자가 fx인데 얘들 둘 다 무한대로 가죠. 얘들 둘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는 거, 얘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알잖아, 그지? 뭐 간단한 예를 들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 하고 분자가 3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죠. 이해갑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제곱이야. 제곱이야. 차수가 똑같네? 그럼 얘는 얼마나 가죠? 2분의 3으로 가게 되겠죠. 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세제곱이야. 그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이겁니다. 기억납니까?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어서오세요. 0분의 0꼴. 요거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요 녀석인데 a를 대입하면 얘가 0이야. a를 대입하면 얘도 0이야. 이렇게 0분의 0꼴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우선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할 때는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죠.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가 있죠.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입니다. 유리화는 무리식일 때 하는 거죠. 그지? 주어진 식이 무리식이야.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 돼. 0분의 0꼴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0이 되는 애를 잡아내야 돼. A를 넣었을 때 0이었잖아. A를 넣어서 0이었잖아. 그 0 되는 애를 파헤쳐야 돼. 인수분해랑 유리화를 통해서. 그래서 약분한 뒤 대입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옛날 기억 살리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자, 분모 1 넣으면 0이죠. 분자 1 넣으면 0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분자도 x 마이너스 1. 그래서 약분해서 1 대입하면 얼마? 2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나요? 또는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자, 무리식이네요. 근데 얘도 2 넣으면 0이고 여기도 2 넣으면 0이네. 이때는 뭐 한다? 유리화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x 마이너스 2분의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남겠죠. 분자에.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남고 자, 유리화를 했으니까 부호가 반대되는 건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되겠니? 쌤 지금 유리화한 거죠. 그래서 약분하겠지?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약분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이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0분의 0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는 거 기억나니? 자, 미정계수법 얘를 아셔야 됩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값, 이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알겠죠? 그때 요렇게 나뉘는데 얘들아 잘 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하자. 분모가 ga가 0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fa도 0이어야 되죠. 여기까지 갑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알겠지? 분모가 0으로 가면 a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왜냐면 어떤 값이 됐잖아.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는 0으로 안 가. 예를 들어 얘는 0으로 갔는데 얘는 2로 가. 그럼 이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것도 같이 0으로 가줘야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FA가 0이면, 얘들아 잘 봐래. FA가 0이면,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맞니? 자, 조심하셔야 된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두 번째는 이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돼.
되게 섬세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가 맞아. 근데 알파가 0이잖아. 얘들아, 이 수렴값이 0이면 얘가 그냥 0이면 충분하잖아. 얘가 0이 아니더라도.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값이 0이면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면 이건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닐 때만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무슨 법?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요거 꼭 적어놔래. 얘들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별표.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a로 수렴한다. 물론 a는 0 아니야.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자, 우리 무한대잖아요. 얘들아 이게 무한대잖아. 그러면 얘도 무한대면 얘도 무한대여야 되지. 그래야 수렴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n차당식이 분모에 있으면 이 fx가 n차당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a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저거 보면 우리 fx는 ax의 n제곱 요렇게 앞이 시작한다. 최고차항을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아셔야 되죠. 기본이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으로 간다. 0으로 가서 x의 m제곱분의 fx 이 값이 b다. 물론 b는 0이 아니겠죠. 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무한대가 아니고 어디? 0이잖아, 0. 그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0으로 가면 요 녀석이 그대로 위에 있어야 되죠. 그지? 이 인수가 x의 m차라는 인수가 fx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약분하고 0을 대입했을 때 b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지? 그러면 fx라는 방식은 앞에는 몰라. 얘들아, 앞에는 몰라도 마지막이 뭘로 끝나야 돼? bx의 m제곱 이렇게 끝나야 돼. 그지? 최소차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또는 x의 m제곱을 묶어내고 gx꼴 이런 식으로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렇게도 생각할 줄 알고 요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됐나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살짝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죠, 요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절대값 fx. 자, 요 녀석이 b라는 값으로 수렴한데 물론 b는 0이 아닙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지금 수투니까 얘 당함수야. 수투는 당함수만 다루고 있어. 그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되니?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발에 이게 절대값이 있잖아. 그지? 절대값이 있으면 얘가 x-a를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맞잖아. 그지? 그래서 잠깐만 설명할게. fx는 당연히 x-a를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 녀석을 다시 대입해 볼래? 얘들아, 요렇게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결국 x-a분의 절대값 x-a의 gx 요렇게 다시 대입을 해봤단 말이지. 그랬더니 우리의 극한의 존재는 좌우 극한을 나누라 그랬죠. 좌우를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은 a보다 클 때는 이거 직선이잖아. 이렇게 가는 직선이죠. a보다 클 때는 양수고 a보다 작을 때는 음수라는 거지. 뭔 말인지가. 그래서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가는 우극한은 얘가 플러스로 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은 마이너스 달고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제 말 이해갑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약분할 거 아니야? 얘들아, 약분하고 약분하겠지? 그리고 a를 대입했을 때 같아야 돼.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절대값 ga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g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같으려면 ga가 0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결국에는
GA가 0이 되셔야, 요게 0이 돼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지, 당연히. 즉, 무슨 말이야? fx 안에 x-a가 얘 때문에 하나 있거든? 근데 절대값 때문에 하나 더 있어야 돼.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결론은 요렇게 돼 있으면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지? 요렇게 됩니다. 물론 그 논리상 x-a의 4제곱을 인수로 가져도 되거든. 근데 그런 거는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얘들아 봐봐. 미정계 수법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이다. 이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요게 2다 이렇게 되면 이 fx가 이걸 인수로 갔죠. 제 말 이해가요?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fx가 2다 이러면 이 fx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그지? 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함수가 미정계 수법 때문에 요 분모를 인수로 갖죠.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면 제곱은 x-1의 제곱을 인수로 절대값은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되겠습니까? 되겠지? 그지? 요거는 이제 요 밑에 달게 최소라고 할게. 왜냐면 가끔 세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 왜냐면 얘가 0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세제곱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근데 요것만 보고는 제곱이 인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극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걸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극한과 연속은 한통속이라서 연속도 잠깐 정리할게요. 좀 적어놔야 된대. 손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갑니다. 2번 함수의 연속. 자, 정의합니다.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죠. 연속. 요 녀석의 필요 충분 조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하면서 같으면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fx 요 녀석이 fa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극한의 존재성이 뭐였죠? 좌우 극한이 같다는 거였지. 이제 결국에는 요 안에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세 개 다 같아야 돼. 알겠지?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또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우극한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하고 그리고 함수값하고 이거 다 같아야 돼. 알겠죠? 삼위일체가 되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바로 연속이죠. 됐니? 자, 두 번째 이것 좀 중요하죠. 요거 많이 나옵니다. 책에 아마 없을 거야. 자, 별표인데 곱함수의 연속성 잘 보셔야 돼. fx 곱하기 gx라는 곱함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야. 얘들아, 둘 다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죠. 이거는 너무 뻔한 거고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또. 알겠지?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녀석 중에 하나가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a에서 fx가 불연속이죠. 자, 요걸 받아들이셔야 돼.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얘가 a에서 0이야. 알겠지? 그리고 연속함수야. 연속함수 gx가
gx 있는데 그 녀석을 a를 넣는 게 제로야. 뭔 말인지 얘가 자 이렇게 받아들여. 이면 fx 곱하기 gx 이 곱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자, 요거 수능에 나옵니다. 알겠죠? 요 논리 자체가 많이 등장을 해. 자, 생각해래. 얘들아, 잘 봐. 오, 생각해볼까? fx라는 함수가 오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자, 여기 fx입니다. 이렇게 fx. 얘들아, fx는 지금 불연속이지? 1에서. 근데, x-1 곱하기 fx. 요렇게 생긴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니? 라고 물은 거야. 그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는 불연속이지만, 얘가 1에서 얼마야? 제로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얘는 1차 함수니까 연속함수가 너무 당연한 거죠. 뭔 문제가?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이 얘가 0인 거야. x는 1에서 제로잖아. 따라서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되는 겁니다. 뭔 문제 갑니까? 저 둘 중에 한 놈이 불연속인데 한 놈은 그 지점에서 제로야. 연속함수면서. 그러면 곱함수는 무조건 연속이 돼. 알겠지? 자, 이거 뭐 설명을 살짝 곁들이면 이거죠.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가는 우극한.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 요게 이제 같아야 되는데 gx라는 함수는 연속함수니까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 a 전부 다 제로인 거야. 알겠지? 얘도 지금 제로고 얘도 제로고 지금 얘도 제로인 거야. 조건상. 그러면 얘들이 뭔지 관심이 없죠? 그냥 다 제로가 되는 거야. 싹 다. 그래서 얘들은 다 같을 수밖에 없죠. 얘랑 얘랑 전부 다 같습니다. 같다. 그래서 연속입니다. 알겠죠?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 자, 근데 진짜 간혹 얘들아 진짜 간혹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일 때가 있어. 근데 얘는 연속일 수가 있을까? 정말 간혹 나옵니다. 3번. 이번에는 fx랑 gx를 곱했거든. 요거 곱했는데 둘 다 불연속이야. x는 a에서 fx랑 gx 둘 다 불연속입니다. 그치? 그런데 곱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은 거야. 곱함수는 연속이 되고 싶죠. 요렇게 문제에서 말할 때가 진짜 간혹 있어. 나오긴 나와. 알겠지? 아주 드물게. 자, 이때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거야. 공교롭게도. 그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fx, gx 요 값하고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fx, gx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하고 fa, ga가 전부 다 같은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전부 다 같다는 거죠.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얘들아 되게 충분히 해볼 만해. 충분히 해볼 만한 게 예를 들어 요렇게 마이너스 1로 오고 그 다음에 1로 가는 함수가 있어. 이게 fx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라라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요렇게 되는 마이너스 1이고 이게 gx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fx, gx 둘 다 0에서 불연속이지? 맞잖아? 하지만 우극한 볼래? 우극한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좌극한 볼래? 좌극한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함수값 볼래?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이해갑니까? 둘 다 불연속이지만 결국에 곱함수가 연속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연속성은 이런 거죠.
네, 지금 수능에 나오는 그 요소들을 쌤이 뽑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시작부터 좀 어려운데 좀 잘 봐야 돼. 문제가 그냥 뭐 최근 문제들 다 나눠서. 자, 12번 보세요. 15페이지에 12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책 없어? 금방 복사해 줄게. 자, 12번 풀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차차차차.
자, 12번입니다. 요거 13번 문제잖아. 절대 안 쉽대. 잘 안 보여, 처음 해보면. 뭔 소린가 싶잖아, 그지? 자, 천천히 갑니다. 얘들아, 얘가 존재하는데, 모든 A라고 하는 거야. 모든 A. 그러니까 A가 어떤 값이든 간에 저 극한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얘들아, 봐리. 여기에 예를 들어 1을 넣잖아? 1을 넣으면, 여기도 1을 넣겠죠, 당연히. 극한인데.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여기 1 넣으면 1이잖아. 그럼 여기 1 넣으면 뭐가? 0이 되면 절대 안 되죠. 뭔 말인지 얘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얘는 1이니까, 이 값도 1만 아니면 괜찮은 거야. 0만 아니면 괜찮은 거야. 0만 아니면. 뭔 말인지 얘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가 만약에 0이야. 얘가 0이야. 그럼 요게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녀석은 0이 안 돼도 상관은 없지. 근데 0이 돼도 된다, 얘는. 그때는. 왜? 약분하면 되잖아. 약분.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제곱 플러스 x.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지. 근데 약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약분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1분의 2x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0 넣으면 요거는 1이 되는 거거든. 그쵸?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정확하게 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 됐나요? 그러면요, A가 0이 아니면, 분모가, 얘들아, 요 분모가 0만 아니면 충분하죠. 그래서 FA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A죠. A 플러스 2 곱하기 FA가 뭐만 아니면 된다? 0이 아니면 되죠. 그지?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값에서 얘는 0이 되면 안 돼. 이 말이고, FA가 0이잖아? A가 0이면, 분모에 있는 게, 자, X를 인수로 가져도 되죠. X를 인수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살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모를 볼게. 이 분모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들아, 분모를 잘 보면 fx로 묶어낼 수 있죠.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k에 x 플러스 2에 가로 닫고 x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봐봐. 얘들아, 문제를 보면 fx가 이렇게 생겼죠. 이 봐리, 얘들아, fx가 이렇게 생겼죠. 얘 있잖아. x 플러스 3으로 3의 제곱 플러스 3이죠. 그지? 절대로 0 되는 게 없어. 얘들아, 얘는 절대로 0이 안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얘가 말이야, 요 녀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이 아니면 얘는 항상 존재하죠. 자, 따라와 봐리. 어렵대. 다시. 요 녀석이 모든 실수 A 값에서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절대 0이 안 돼. 그럼 이건 무조건 존재하잖아. 제발 이해 갑니까? 되겠죠? 근데 얘가 0 되는 값이 만약에 있다면 그 값은 얘여야 돼. X. 제 말 이해 갑니까? 뭔 말인지 가요? 다시. 어렵죠? 장난 아닙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할게. 주어진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3이잖아. 요게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모든 실수에서 0이 절대 안 돼.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왜? 이거는 0이 아니니까 어떤 값이잖아. 값이면 어차피 넣고 넣으면 값 나오면 수렴하지. 존재하잖아. 이해 갑니까? 근데 문제는 얘야. 요 녀석이 만약에 얘가 0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도 0, 얘들은 0이 아니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든지 간에 이건 항상 존재하잖아. 이해 갑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요 녀석이 x를 인수로 가지는 건 괜찮아. 근데 나머지는 안 돼. 이해 갑니까? 0이면 x를 인수로 가지셔야 돼. 인수로.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우리는 fx
마이너스 kx 플러스 2가 절대로 0이 아니거나 또는 0이면 자 0이 아니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kx 플러스 2가 0이 만약에 된다면 근이 0만 되셔야 돼요. 되니? 여러 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얘들아 그래프로 해석한대. 그래프로. 자, 요 녀석을 요쪽으로 넘길 거야. 그래서 fx랑 k 곱하기 x 플러스 2를 볼 거야. 그래서 얘들 둘이가 절대로 만나지 않거나 만약에 얘들 둘이가 만나면 x는 0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의 꼭지점을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하나 그릴 거거든. 그리고 여기는 얘는 직선이죠. 직선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인 건데 얘들 둘이가 이렇게 안 만나. 그러면 충분해. 알겠지? 충분해. 근데 만약에 만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접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때는 0이 근일 때는 가능합니다. 0이 근일 때는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까지 갑니까? 왜냐면 이 녀석이 x를 근으로 가지잖아. x를 근으로 가지면 약분하고 대입하면 존재하거든. 되겠죠?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지을게요. 따라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요 녀석하고 kx 플러스 2k를 는 하는데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할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를 넘길게요. 6-k의 x 플러스 12-2k 요 녀석이 자 판별식을 보는데 판별식은 6-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8 플러스 8k 요게 이제 판별식이죠.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는 0, 12가 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우선 생각할 거야. 알겠지? 우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생각할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k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들아 k가 마이너스 2일 때랑 6일 때는 뭐 할 때죠? 접할 때잖아. 이해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랑 6일 때는 따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얘들아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4가 중근이고 k가 6일 때는 얘들아 여기다 6 넣으면 돼. 알겠죠? 6 넣으면 x제곱은 제로라서 x는 0이 중근이 돼. 이해 갑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고 k가 6일 때는 k가 6이잖아? 6이면 요 녀석이 뭐를 중근으로 갖는다? x는 0을 중근으로 갖는다고. 오케이? 그 말은 k가 6일 때는 분모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고 요 녀석이 0을 중근으로 갖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 돼. 그러면 분자도 x제곱이잖아. 약분을 하고 대입하면 12분의 1이라는 값이 존재를 해. 알겠니? 근데 요거는 얘는 말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곱하기 요번에는 얘가 바로 이거야. 얘가 바로 이거라고.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분의 x제곱인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얘는 0이라는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0이라는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내가 이거 잘못 썼다. 얘들아, 마이너스 4로 가는 극한 봐봐.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이해갑니까? 요 녀석, 얘가 가지는 인수, 여기서 마이너스 4로 가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결국 우리의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정수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무지 어렵지? 이거 어려운 거대. 시작부터 좀 어려워서 미안한데 이거 뭐 그렇게 나와 있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봐. 자, 봐봐리. 요것만 자정하면 돼. 모든 A에 대해서 얘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인마는 절대로 0이 안 돼. 왜? 함수 그래 생겼잖아. 뭘로도 0이 안 돼. 그럼 우선은 얘가 0이 안 되면 땡큐야. 분모가 0이 절대로 안 되잖아, 얘가 절대로 0이 안 되면 이거는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어. 왜? 분모가 0이 안 된다니까. 그럼 다 존재하잖아. 근데 얘가 0이 안 된다는 말은 얘들 둘이가 안 만난다는 거야. 그지? 요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0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얘가 0 되는 게 있으면 이 녀석하고 약분되는 애는 있어도 돼. 그 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키포인트 다시 잡자. fx-k의 x 플러스 2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이 아니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 왜? 분모가 0이 아니잖아. 그럼 뭘 넣어도 다 되잖아. 값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fx-k의 x 플러스 2가 0이면 얘는 요 식은 x는 인수로 가져도 돼. 나머지는 인수로 가지면 안 돼. 그러면 그 값에서 제로가 돼서 값이 안 존재. 그래서 이면 얘가 x를 인수로 갖는 건 가능해. 인수는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요게 핵심입니다. 자, 까다로운데 한번 조금 생각해봐. 알겠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 잠깐 갈게요. 지금 표정들이 다 지금 썩는다. 큰일 났다. 자, 봐봐. 이거 말해. 얘를 잠깐만 부연 설명 갈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구체적으로 그냥 넣어버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쓰자. 쓰면 x제곱 플러스 6-k의 x 플러스 12-2k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야. 됐나? 네, 모든 실수의 A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은 없잖아. 이건 0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됐고, 얘가 문제인데, 만약에 이 녀석이, 생각해봐. 만약에 이 녀석이 x-1, x-2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 그러면 어디에서 없니? 어디에서 존재 안 하죠? 1과 2에서 존재 안 하잖아. 이해 갑니까? 분모가 0 되니까 존재를 안 하는 거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결국에 얘가 0 되는 게 없으면 땡큐겠지? 그래서 아까 쌤이 판별식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0이 안 돼. 그러면 얘도 0 안 되고 얘도 0 안 되면 이건 다 돼! 그 말이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아까처럼 서로 다른 두 식은 말고 중근 가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이래 되면 또 2에서 안 가지죠. 또 2에서 안 가지는 거야. 그러면 유일하게 되는 게 뭐야? x제곱 요것만 되는 거야. 왜? 약분이 되거든.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가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얘는 존재하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해봐. 요게 이제 말입니다. 알겠죠, 쌤이? 자, 13번으로 갈게요. 얘도 어려운데 13번은 좀 더 짜증나네요. 자, 이것도 해봅시다. 같이 해보자. 아유, 오랜만인데. 지웠다. 이런 씨. 그래도 뭐
극한이 막 0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항등식 기억납니까? 항등식이 요새 좀 등장합니다. 13번 읽어볼게요. 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짝. 얘들아, 그렇게 모든 실수요, 네모. 요런 말이 나오는 등식은 항등식을 말하는 거죠. 맞지? 항등식이고. 얘들아, 기본적으로 항등식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좌우변이 같은 거야.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거 있지? 이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생긴 거 있죠, 이거. 이게 방정식이 아니야. 이거랑 얘랑 똑같이 생긴 거다, 이 말이야. 이해 갑니까? 다항함수야. 얘랑 얘가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그래서 좌우가 똑같은 거야. 도둥.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fx가 뭔지 gx가 뭔지 지금 알아내줘야 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됐지? 자, 그랬을 때 묻는 게 조금 복잡한데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gx분의 gx-1 요 값하고 곱하기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제곱 요 값을 k라고 할 때 k를 구해라 이런 거죠. 오, 뭔 소린가 싶다, 그지? 자, 제일 먼저 얘들아, 요거 봐야 돼, 요거 봐야 돼. 자, 생각할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제곱. 얘들아, 얘가 어떤 값으로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얘가 존재를 하니까 이걸 물었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차수를 알 수 있죠. 되니? 얘들아, 생각해봐. 요 gx가 몇 차면 fx는 몇 차니? 차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fx랑 gx를 볼래? 자, 얘가 1차면 얘는 몇 차? 2차겠죠. 되겠니? 얘가 2차면 얘는 몇 차? 4차. 이렇게 차수가 2배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근데 어느 게 맞을지 판단해야 되잖아? 어느 게 맞을지 판단하는데 여기서 살짝만 생각해 보면 돼. 그지? 얘가 만약에 1차고 얘가 2차야. 그러면 되니? 오, 될 것 같다. 그지? 왜냐면 얘가 2차인데 여기 앞에 1차가 있잖아. 그러면 3차잖아? 근데 여기 뒤에 뭐가 있잖아, 이게. 이거 없어지면 되지,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겠지? 근데 얘가 2차고 얘가 4차면 완전히 삐꾸 납니다. 얘가 4차면 이렇게 곱하면 5차잖아? 근데 얘는 지금 개발 3차거든? 뭔가 안 맞아.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보고 요 녀석을 준식에 살짝 생각해서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그지? 요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쌤 하는 거 바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그때 기억은 잊고 싶겠지만 기억이 날 거야. 항등식은 좌우를 맞춰주는 거거든. 그래서 x 곱하기 fx는 됐고 gx가 몇 차라고? 2차죠. 그러면 자, 이렇게 쓸 건데 생각하세요. 여기를 ax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살짝 둡니다. 되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뒤에 쓴다면 요 녀석은 지금 1차니까 이거 다 합해서 2차가 돼야 되죠. 그지? 그러면 요렇게 곱한 3차 항이 얘 때문에 사라져야 돼.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3차가 소거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말해. 자, 그래서 그리고 얘들아 말해. 요게 x가 있죠, x가. 그지? 그러면 왼쪽 식의 최소차는 몇 차? 1차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도 최소차가 1차. 제 얘기 들리나요? 네. 얘들아 말해. 여기에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상수항이 없잖아. 좌변에. 그지? 그러면 우변에도 상수항은 없어야 돼. 그래서 상수항이 3C 보이니? 3C 부분이 제로가 되셔야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C는 얼마? 제로인 거죠. 오케이? 많이 나왔다. 얘들아, 요거 나왔고 요거 0이라는 거 나왔거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이제
항등식 때문에 항등식을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봐. 얘들아, 우변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bx 요렇게 있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죠. 됐니? 요거요, 요거. 요게 우변이야. 근데 전개하면 3차 소거되죠? 3차 소거돼. 그 다음에 2차를 보면 요거 소거되고 마이너스 2분의 bx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3bx에 마이너스 x, 이건 없어졌고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5bx 이렇게 되거든. 얘를 x로 묶어내. x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5b가 되겠죠. 이게 바로 fx입니다. 됐나요? 이해갑니까? 맞잖아. 맞춰줘야 되잖아.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끝났다. 얘들아, 거진 끝났어. 거진. 자, 갑니다. 요것만 처리하면 돼. 얘들아, 요거 아직 안 봤잖아. 얘들아, 2 넣어볼까? 2 넣으면 G1이죠. 그래서 G1을 볼 건데, G1, 요거 보면, GX가 지금 요 녀석, 어디 갔노? 얘가 GX잖아? GX죠. 자,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을 거대. 얘들아, 여기다 2 넣을 거야. 여기다 2 넣으면, F2-G2잖아. 요것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자.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분의 5b. 그리고 여기다 2 넣으면, 잠깐만. 뭐 하나 내가 뺀 것 같다. 잠깐만요. 냥냥. 나 뭐 잘못 썼다. 그치. 뭐 잘못 썼지. 왜 그랬지? 잠시만요. 이거? 그래서 어쩐지 삐꾸 났다. 오예! 다시 할게요. 잘못 썼다. 어차피 뭔가 좀 이상하더라.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잘못 썼거든.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얘는 이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bx 제곱 플러스 3bx 이렇게 되거든. 됐니? 처음에 볼 때 이래 안 풀었는데 갑자기 다르게 푸니까 내가 지금 약간 당황스럽다. 내가 왜 이러지? 여기까지 맞나? 네. 그러면 이 녀석을 x로 묶어내자.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bx 플러스 3b 이렇게 되거든. 얘가 바로 f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됐니? 그래서 이제 얘를 볼 거거든. 근데 물론 예측을 좀 할 수는 있잖아. 얘들아, 분모의 2 넣으면 0 되고 분자의 2 넣어도 0 된다. 사실 이게 예측이긴 하거든. 근데 확실한지 확인해 볼까? 그래서 F2를 구해봐. 얘들아, F2를 구하면 요 녀석이 F2죠. 여기다 2 넣는데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 플러스 3B 그래서 2B 마이너스 8이 되고 G에도 2를 넣어볼까? 얘들아, G에 2를 넣는다.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 정찰해라. 마이너스 8이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얘들아, 이거 똑같지? 똑같다는 말이 뭐야? 여기다 2 넣으면 0이라는 거야. 이해 갔었어? 그래서 결국에 F2-G2가 0이므로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요것도 0이어야 돼. 2 넣었을 때. 됐니? 그래서 G1 있지? G1은 여기다 1 넣는 거죠.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B-2인데 요 값이 제로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다. 요게 이제 미정계수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B 값이 얼마? 2가 된 거야. 끝!
얘들아, B가 2면 끝났어. 왜냐? GX 나왔잖아. fx도 나와. 끝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계산 여기 할게요.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우리의 fx는, 자, B 자리에 2만 넣으면 돼. 여기다 2 넣죠. 그러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고, gx라는 녀석은 B 자리에 2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뭔만 하면 되노? 저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할게.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에서 gx를 빼죠. 여기다 요거 뺍니다. 그러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고, 요거는 요 gx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고, fx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 되거든? 2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뿅뿅. 그래서 2x-3과 x-2로 인수분해가 돼. 약분한데 후이 약분 슉 하고 여기다 2 넣어. 그럼 얘는 1이고 여기다 2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죠. 곱하기. 얘들아 이거 무한대인데요. 무한대는 뭐한다? 개수 비교, 차수 비교.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5 제곱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곱하면 답은 25가 됩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20번이다 20번.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알겠지? 20번이니까 준킬러는 준킬러죠. 준킬러 됩니다. 자, 이 문제 핵심 다시. 요즘 뭐가 많이 나온다? 항등식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좌변 우변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몇 차일까? 얘가 몇 차일까?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그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2차고 얘가 1차, 얘가 1차고 얘가 2차면 2차항에 얘를 곱해서 이것 때문에 없어지면 뭔가 맞아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잡아줘. 이렇게 잡고 대입해서 개수비교법으로 fx 구하고 마지막으로 극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처음부터 좀 어려운 거 많이 하네요, 오늘. 자,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14, 15분 할게요. 둘 다 비슷한 문제인데 해보자. 요거는 조금 낫다, 애들보다. 뭐 기출문제를 보는 거니까 뭐 난이도에 상관없이 막 보자. 알겠죠?
자,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 두 개 좀 볼게요. 아래로 블록하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이 있죠. 얘도 둘이가 만나는 교점이 AB거든. 요 AB를 길이를 구해야 돼.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를 여기 넣어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얘들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항상 이런 거 기억해. 직선의 기울기를 봐봐. 얘들아, 얘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T죠, T. 그러면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래?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요거 대 요게 1대 T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기울기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요 비율이 T가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했을 때 1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1, 요 삼각비를 만족하는 거야. 알겠지? 삼각비를 만족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걸 어쩌라고? 요 점의 좌표 있잖아. 얘들아, 요 점의 좌표를 알파라 할까? 요 B라는 점의 좌표를 베타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근의 차를 구해서 요 비율로 AB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이해갑니까? 다시 두근의 차에 해당하는 거를 구해서 이 비율에 따라서 AB 길이를 바로 구해낸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냐? 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는이라고 둡니다. 이렇게 는. 됐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tx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거든. 얘들아, 이따가 적어줄게. 다 까먹었지? 비웃으면 안 되는데. 두근의 차 기억납니까? 두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루트 d야, d. 판별식. 그래서 4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면 두근의 차가 됩니다. 이따 적어줄게. 되겠니? 그러면 생각해. 얘들아,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요 길인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AB 길이는 요 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우리의 AB 길이는 루트 4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AB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하죠. 되니? 그래서 이 AB 길이가 요거잖아. 그럼 요거 2차죠. 요거 1차, 요거 1차니까 2차잖아. 그러면 2차항의 개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은 2가 됩니다. 됐나요? 자, 잊지 말자. 우리 요거, 그걸 봐라. 수능에도 나오는 공식 아니니? 자, 별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뭐 합하고 곱은 다 아는 거고. 그지?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요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시면 두근의 차가 됩니다. 알아두면 P가 되고 살이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도 발에 거의 비슷하게 푼다. 14번, 15번. 자, 15번 가기 요것만 잠깐 쉴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y는 x제곱, 얘가 y는 x제곱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래. 기울기 가르쳐줬네, 얘는. 아까는 안 가르쳐줘놓고는. 그지? 기울기가 1인데, 그때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를 줬다. 2t라고. 그쵸? 그랬을 때,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되냐면, 요 직선의 y절편을 구해야 돼. 그죠? 직선의 y절편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솔루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선을 좀 두자. 얘들아, y는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죠? 1. 그래서 x라고 두고 y절편을 쌤이 k라고 둘게. 요 k가 gt인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는 거 잊지 마. 얘들아, 기울기가 있으면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그치? 직각삼각형 그랬대.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요게 45도인 거야. 그죠? 그러면 1대1 대 루트 2야. 1대1 대 루트 2야. 그럼 얘가 루트 2t야. 되니? 근데 이 루트 2t가 바로 뭐야? 루트 2t가 주어진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두근의 뭐가 돼? 차가 된다고. 이게 차야. 그지? 왜냐면 얘도 둘이가 만나는 교점이 바로 는이라고 뒀을 때 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두근의
차가 바로 얘가 됩니다. 두근의 차.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들 둘을 는이라고 두는 거죠. x제곱하고 내가 방금 둔 x 플러스 k를 는이라고 둬. 그래서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죠. 여기 두근의 차가 바로 얘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을 또 쓸까?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는 1인데요. 됐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뭐라고? 루트 2t라고. 됐니? 이해갑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t만 구하면, k만 구하면 되는 거야. k만. 그래서 제곱합니다. 그러면 4k 플러스 1은 2t의 제곱이죠. 그래서 넘기고 4로 나눠. 우리의 k는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얘가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gt래요. 그죠?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이거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면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계수 비교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하나를 풀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자는 거야. 그래서 잊지 마.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 얘들아 만약 이거 이렇게 안 하잖아. 굉장히 지저분하대. 되게 단순하게 이래 생각한다. 요 점하고 요 점을 구해서 요 길이가 2t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걸려 이거. 그지? 보통 이래 하거든. 얘를 알파 컴마 알파 제곱이래도 얘를 베타 컴마 베타 제곱이래 두거든.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는 얘랑 얘 근이잖아. 는 해서 근과 계수관계 엮어서 막 종일 합니다. 알지? 근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잖아. 알지? 이 방법이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됐니?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연속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